책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우리 네. 정의 기원 속에 네. 매우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유진이 이모가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속하는 포식자, 프레데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약물 치료의 행동을 가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상정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모 대학교 교수님과 작업을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약간 문학적인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드시 이게 의학적으로 내지는 현 상황하고 맞지 않아도 되고 문학적인 여지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카가 사이코패스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사이코패스를 하지 않아요. 소아 포맹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대개 소아 포맹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 뭐 반사회적 성격 장애도 갖게 되고 사이코패스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소아 포맹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통 쓰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이제 그 축두엽 간질약하고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계속 먹다가 장기적으로 먹다가 어느 안 먹으면 발작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렇게 그 약을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님 그 교수님이 상정해준 그 약과 어떤 약을 끊었을 때의 기전에서 유진이의 간질 증상과 끊었을 때 그 발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쯤 의학에다가 발을 디디고 한 반은 문학적인 상상력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방법을 이제 읽고 상상도 못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의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연구했던 사례를 연구했던 학자들 중에 매우 재밌다고 하면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살인범 중에서 가정 환경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졌을 때 훨씬 더 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라는 거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학대, 부모의 학대 이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꾸로입니다. 방임이 훨씬 높습니다. 방임. 특히 미국이 이 단독주택지가 넓게 개발되던 그 시절 LA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뉴욕 인근이라든가 대도시 인근에서 결국은 이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재성이 촉발되는 어떤 기제는 어떤 것을 제한했을 때 아니면 그걸 풀어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약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딱히 그 약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떤 그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틀이 있을 때 가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설을 풀어가면서 이게 아주 작은 가능성만 있으면 그 문학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소아정신과 교수님께서 자기 같으면 1차적으로 약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범죄 심리학자에게 보내서 정식으로 해보시겠느냐?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해보시겠느냐?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본인의 조카라면은 본인은 그냥 약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발전시켰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겠죠. 제 조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사회성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의 조건이 다를 수 있는 공간에 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희한하게도 다 나쁜 놈들 같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한 서너 명은 착하게 공자님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결국은 내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사이코패스 이 살인범들을 교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범죄학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왜 그러냐? 뇌를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많이 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한 거는 그 전두엽 구조 자체가 조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전두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감정,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고 통제가 되는 이런 저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이병이라 그러죠. 사춘기 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반항적이고 그런 이유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전두엽의 그 어떤 발달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치매 이렇게 오거나 퇴행성이 왔을 때 애처럼 그렇게 되는 거는 그 부분이 또 퇴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전두엽 쪽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두엽, 특히나 전두엽에는 편도체에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막 겁이 나고 두렵고 어떤 도덕적인 저기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 이 편도체에 가서 어떤 자극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맹해요. 완전히 불이 꺼진 스위치가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의 스위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좀 거침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진이가 여기서 약을 쓴 것은 사실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행동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머릿속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얘로 하여금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으로 상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이 종의 기원에서 이 약 부분이 처음 읽으실 때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그 유진이 이모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 소설의 뒤쪽을 보시면은 자기 언니랑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진술이라는 이 직업병이네. 그 어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모르겠어요. 작가님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상대성 부분에서 저는 이 현실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사이코패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제 추측입니다. 여기 작가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 사이코패스는 약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유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타고나는 부분, 선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와 함께 엄마의 뱃속에서 그 나에게 어떤 외부적인 내지는 엄마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가해지는 것 더하기 아이가 뱃속에서 태아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선천적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부분이 사이코패스는 있다고 많이 정신과 의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면 주홍 글씨를 찍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중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쟤 하는 짓이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낙인 찍어놓고 사이코패스처럼 격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어떤 그 만약에 잠재적인 이런 사이코패스 이렇게 구별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이게 통용이 되거나 공용 이렇게 그런 것을 추려내는 데 활용이 돼도 좋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늘 프로파일러들도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근대 사회 체계가 몇 살 이후에 고등교육이 이제 말하자면 중등교육이 들어가고 초등교육이 들어가서 사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달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발달 과제랑 실제의 아이들의 어떤 그 이제 머릿속의 어떤 발전이 안 맞았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심리적 부조화, 이 부분을 어떻게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그것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 8살, 7살, 6살 때
엄청나게 이 그래 뭐라나 자기 부모한테 다른 행동들을 하는, 그리고 특히 여중생 그리고 중학생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탈적인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크리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호차가 바뀌거나 아니면 부족한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실제로 이게 심리적 부조화인데 사이코패스가 되는, 잘못 오인되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연구 결과를 해야 되겠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게 60%고 후천적인 게 20%다. 20%는 뭐냐? 모른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발현이 되고 어릴 때 행동을 잘 보라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청소년기 이전 모른다는 겁니다. 학자들도. 그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양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항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내적으로 이 구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인지. 근데 뇌의 구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가 실제로 이 기전하는 것을 정확히 보기가 아직까지도 의학이 거기까지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하고 이제 이 소설 쓰기 전에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러 갔을 때 그 교수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셨어요. 그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을 쓸 때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소설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조심하면서 쓸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 어떤 문제를 좀 봐봐라 하고 쓰는 거거든요.